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1894년 격동의 조선, 그 조선을 여행한 에른스트 폰 헤세 마르텍이라는 사람의 그 여행기에서 그 쓰여진 조선의 풍경, 또 조선의 문화, 또 조선의 권력 구조 같은 것, 왕과 왕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또 일본 사람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분이 이제 여행을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분석을 했고 또 사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몰락하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관리 스스로의 이윤 추구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잘 분석했다고 볼 수도 있죠. 남녀 간의 문제는 남자들은 집에서 잠자거나 담배 피고 놀았다. 여자들은 집안에서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이것은 권위적인 사회에서는 대체로 이런 형태의 남녀 역할이 나타납니다. 가령 인도 같은 경우도 권위주의적인 사회인데 그렇게 남자들은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여자들이 집안일, 마당일 그런 걸 여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혐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때는 그것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이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현대 시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여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남존여비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 생각이 사회의 지배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국세는 수확량, 보통 농민들이 많았으니까 약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관리들이 30에서 40%를 뜯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망국이 된 것은 관리들이 일을 되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또 일본에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행자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몸 체력은 한국 사람이 훨씬 크고 일본 사람은 난쟁이처럼 보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었겠죠. 그리고 조선군이 이제 일본군이 왕궁을 점거했을 때도 조선 군대는 놀라 달아나기 바빴다. 또한 동학군한테도 쫓겨 달아났다. 그러니까 군대의 힘이 그렇게 약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군대의 문화를 강조한 카레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문과 중심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리들이 상당히 그 이념적이었다는 게 이제 유교 정신에 꽉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대비를 별로 하지 않았던 그런 뭐 조선군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군대 같은 걸 보자면 그 지휘관이 무관이 아닌 문관이 겸하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은 한국이 이 문무에서 문관 중심이잖아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무관이라는 사람들은 좀 더 뭐 이순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전략가잖아요. 작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수의 적군을 상대를 해서 무찔렀잖아요. 그만큼 전략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무관 쪽인 사람들일 텐데 조선시대에는 역시 그 문관이 굉장히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관들은 군제에 대해서는 뭐 지식이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전쟁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반 계급은 군인의 의무를 지지 않았죠. 근데 평민 계급, 양반 이외의 계급은 모두 군인의 의무를 진다. 그렇지만 군인 중에 99%는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문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문인 중심의 사회였고 성리학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왕궁을 쳐들어왔을 때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일본인의 포로가 됐고 일본 군대가 수도방의 왕궁 감시를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그 군대를 갖고 실질적인 힘을 기른 나라들이 결국은 이렇게 문과 중심의 조선을 계속 침략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 이방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여행객이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정직하다. 자기들끼리도 정직하고 낯선 이방인 자기에게도 매우 정직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회에는 절도와 강도가 굉장히 드물었다. 살인은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살인은 2건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굉장히 도덕이 최고의 가치로 삼은 그러면서 또 그 이익사회가 별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절도와 강도가 드물고 살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사회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가장 중시되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죠. 보통 다른 그 서방 사회, 서구 사회에서나 현재 또 남미를 보더라도 뭐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뭐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이렇게 도덕심이 가장 중심 가치가 되는 나라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유교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생활 철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서 이런 거를 막는 경우는 있어요. 뭐 살인을 하지 말라,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런 게 완전히 종교 그러니까 신과 신이 말한 절대적인 가치로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어요. 이 유교 사회라는 건 하나의 생활 가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다는 것을 현대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자를 중시하고 그것은 이제 불교 경전과 연관돼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글자를 쓸 줄 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태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 글자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 말 하고요. 그리고 도자기 기술이 유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도자기를 대량으로 구입했었다. 그거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것도 얘기를 하냐면요. 무역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농공상으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문화가 공업과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비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급이었잖아요. 왕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장인들이 그래서 발달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리고 이 교육 관계도 굉장히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고려시대에 비하면 고려 때는 상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조선은 굉장히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분도 여행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또 얘기를 했냐면요. 이 조선 사람들의 속에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있다.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활 철학을 가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한다면 이 조선 사람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깜짝 놀랄 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헤세 바르텍이라고 그러는 이방인 오스트리아 사람이 다른 나라,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이러면서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 여행가였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격변의 시기인 1894년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자가 파악한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요즘 느끼는 것과 굉장히 일치되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택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